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20년간 자신을 무시한 시모와 신우에게 멋지게 복수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동네 어귀를 들어서자마자 붉은 바탕에 노란 글씨로 아주 큼지막하게 적힌 현수막이 보였어요. 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자랑스러운 우리 손녀 김수아. 조부 김기태, 조모 최숙자. 그 뻔뻔한 이름 석자들을 보면서 저는 참지 않고 코웃음을 쳤죠. 수아를 지난 20년간 피말리는 입시 경쟁 속에서 뒷바라지한 건 저와 제 친정 부모님이었어요. 저 최 여사, 그러니까 제 법적 시어머니 되는 사람은 수아 학원비로 10원 한 장 보탠 적이 없었죠. 우리 동네는 참 지독하게 폐쇄적인 곳이에요. 조선시대 신분제가 아직도 알게 모르게 살아 숨쉬는 총구석이죠. 시댁은 이 동네에서 수십 년간 알량한 지주 행세를 하며 살아온 양반집이었고, 제 친정 부모님은 시댁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세를 바치던 빚 많은 소장농이었어요. 그래서 시모는 저를 며느리라기보다는 자기 집안에 들인 똑똑하고 부려먹기 좋은 하녀 정도로 취급하려 했죠. 물론 저는 단 한 번도 그 노인네 뜻대로 움직여준 적이 없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게 된 건 대단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20년 전 태풍으로 친정 부모님의 비닐하우스가 몽땅 무너졌을 때 시댁 집안에 진 빚이 3천만 원이었어요. 동네 농협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허송세월하던 남편이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결혼하겠다고 떼를 썼어요. 시모는 근본 없는 산것을 드릴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결국 그 3천만 원을 미끼로 저를 집어삼키려 했어요. 부모님 빚을 탕감해 줄 테니 평생 자기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고 하녀처럼 살라는 심보였죠. 결혼식 전날, 저는 시모를 찾아가서 직접 타이핑한 차용증과 공증 서류를 내밀었어요. 3천만 원, 제 월급에서 매달 원금과 법정 최고 이자 쳐서 5년 안에 정확히 갚습니다. 저는 어머님 아들하고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는 거지 이 집에 노비문서 찍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 부모님께 하대하시거나 저한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시면 그날로 이 집안 쑥대밭 만들어 놓고 나갈 겁니다. 도장 찍으시죠. 어디 산것이 양반 집에 들어오면서 시어머니한테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어?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 싶으시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죠. 돈으로 사람 목줄 쥐고 흔들려는 게 무슨 양반이에요? 악덕 고리대금업자지? 도장 안 찍으시면 파혼입니다. 동네방네 어머님이 돈으로 사람 샀다고 소문나는 꼴 보기 싫으시면 얼른 찍으세요. 결국 그날 시모는 부들부들 떨며 도장을 찍었고, 저는 정확히 5년 뒤에 그 돈을 10원 단위까지 맞춰서 전부 갚아버렸어요. 그 후로 저는 시댁의 부당한 요구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제 딸 수아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어요.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 코스프레 같은 건 애초에 제 적성에 맞지도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바보같이 참고 살면 진짜 바보 취급을 받는 게 이 세상 이치잖아요. 수아가 어릴 때도 에피소드가 참 많았죠. 수아가 7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시모가 자기네 고추밭에 약을 쳐야 한다며 제 친정아버지를 새벽부터 불러냈어요. 친정아버지의 낡은 경운기를 공짜로 쓰려는 수작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읍내 농기계 대여소로 달려가서 제일 비싸고 성능 좋은 방제기를 빌린 다음 기사님까지 대동해서 시댁 밭으로 갔어요. 아빠, 경운기 시동 꺼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남의 밭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가세요. 아이고, 지연아.
그래도 사부인이 부탁을 하셨는데 어찌 그냥 가냐. 금방 끝난다. 부탁이 아니라 착취죠. 아빠 당장 안 가시면 저희 농약통 다 엎어버립니다. 친정아버지를 억지로 돌려보낸 뒤 저는 시모 앞에 영수증을 들이밀었어요. 기사님 인건비 포함해서 기계 대여로 30만 원입니다. 입금 당장 안 하시면 기사님 그냥 돌려보낼게요. 고추 농사 망치기 싫으시면 지금 폰뱅킹으로 쏘세요. 네가 미쳤구나. 시댁밭에 약 좀 치는 걸 가지고 며느리년이 돈을 받아내? 사돈 어른이 도와주면 돈도 굽고 좋잖아. 제 아버지가 왜 시댁밭에 공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죠? 어머님 아들은 저희 집 와서 못 하나 박아본 적 없는데요. 30만 원 입금 안 하시면 저는 갑니다. 고추밭에 벌레가 끓든 말든 제 알 바 아니니까요. 결국 시모는 그 자리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계좌에 30만 원을 입금했어요. 저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미련 없이 뒤돌아섰죠.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시댁 사람들도 저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근본 없는 산 것이라고 욕하면서도 속으로는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벌벌 떨었죠. 그리고 오늘 수아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모는 기어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마을회관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본인이 키운 것도 아니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참석하지 않으려 했지만 제 친정 부모님이 동네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까봐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마을 회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기름 냄새와 돼지 누린내가 진동을 했어요. 그리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회관 구석진 주방 쪽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산더미 같은 전을 부치고 있는 제 친정엄마와 무거운 막걸리 박스를 나르고 있는 친정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반면 시모와 시누이들은 한가운데 상석에 앉아 동네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거들먹거리고 있었죠. 아이고, 최 여사님, 손녀딸이 아주 큰일을 해냈습니다. 서울대 의대라니, 우리 동네에서 처음 나오는 경사 아닙니까? 집안에 양반피가 흐르니 머리통이 달라도 다르네요. 그럼요. 우리 집안 우월한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아들 민수가 머리가 참 좋았잖아요. 애미가 워낙 무식해서 내가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내 핏줄을 진하게 물려받아서 지 아빠 닮아 똑똑하게 컸지 뭡니까?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곧장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친정엄마의 손에 들린 뒤집개를 빼앗아 싱크대 안에 던져버렸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회관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엄마, 앞치마 벗어. 아빠도 그 막걸리 박스 당장 내려놔요. 내 딸 축하하는 자리에 왜 엄마 아빠가 일꾼 노릇을 하고 있어? 아이고, 지연아, 괜찮다. 동네 어르신들 다 모이셨는데 일손이 부족하자단지. 잔치 음식은 손맛이 들어가야 한다고 사부인이 부탁을 하셔서. 부탁? 부려먹을 사람이 없어서 만만한 사돈을 부려먹어? 당장 손 씻고 나와서 저기 빈자리에 앉아요. 내 딸 잔치에 내 부모가 상석에 앉아야지. 왜 불판 앞에 서 있어? 제가 친정 부모님을 이끌고 홀 한가운데로 나오자 상석에 앉아있던 시모의 미간이 확 구겨졌어요. 너 지금 어른들 다 모인 자리에서 뭐하는 짓거리냐? 사돈 어른들이 일 좀 거두는 게 모태수라고 뒤집개를 집어던져? 오늘 제가 출장 뷔페 최고급으로 부르고 주방일 도와주실 아주버니들 3분 인건비까지 넉넉하게 어제 200만 원 입금해 드렸잖아요. 그 돈은 다 어디로 빼돌리시고 제 부모님을 덥석 부려먹으세요? 뭐? 빼돌려? 너 지금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뷔페 음식은 정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내가 장 봐서 직접 하려고 한 거지. 장은 어머님이 보시고 일은 왜 제 부모님이 하는데요. 돈은 돈대로 챙기시고
며느리 부모는 만만하니까 하녀보리도 공짜로 부려먹고.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제가 횡령이랑 노동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요? 어제 보낸 200만 원 당장 토해내세요. 제 말에 시모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어요. 주변에 앉아있던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동네 이장도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때 다른 테이블에서 동네 청년의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어요. 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좋은 날 동네 어르신들 다 모셔놓고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당장 사과 안 해? 당신은 빠져? 당신 엄마가 내 돈 떼먹고 내 부모 하인 취급하는 거 뻔히 보면서도 목구멍으로 술이 넘어가니? 당신이 가서 앞치마 두르고 전 부치고 막걸리 나를 거 아니면 조용히 입 다물고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이게 진짜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너 한번 죽어볼래? 남편이 손을 번쩍 치켜들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저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 앞으로 바짝 다가갔어요. 제 눈빛에 남편이 흠칫 놀라는 게 보였죠. 쳐봐. 치는 순간 넌 오늘부로 농협에서 해고당하고 가정폭력 전과자 되는 거야. 너 저번 달에 고객돈 유용해서 주식 투자했다가 말아먹은 거 내가 농협 감사팀에 찌르면 넌 구속이야. 자신 있으면 쳐보라고.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리더니 이내 슬그머니 내려갔어요. 남편은 밖에서는 사람 좋은 척하지만 집안에서는 한없이 무능하고 찌질한 인간이었어요. 제가 독하게 마음먹고 약점을 쥐고 흔들면 자기가 뼈도 못 추린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이번에는 시모 옆에 앉아있던 두 시누이가 눈을 치켜뜨고 나섰어요. 첫째 시누이는 읍내에서 다방을 하다가 말아먹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친정에 들어와 백수로 지내고 있었고, 둘째 시누이는 바람이 나서 이혼당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신세였죠. 올케는 어째 나이가 들어서 그 산것도 뒤를 못 벗어? 근본 없는 핏줄이 어디 가겠니?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동네방네 소리나 바락바락 지르고. 우리 집안 양반 피가 섞여서 수아가 그나마 저렇게 의대 간 거지. 올케 혼자였으면 수아가 서울대 근처나 가봤겠어? 공장이나 보냈겠지. 언니 말이 맞아. 우리 오빠가 눈이 삐어서 저런 걸 집에 들여가지고 평생을 마음고생이잖아. 며느리가 돼서 시집에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한테 돈 내놓으라 말아 대들어? 천박하게? 저는 두 시누이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터뜨렸죠. 어떻게 한 집안 식구들이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뻔뻔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제가 입을 열어 그들의 밑바닥을 다 까발리려던 찰나였죠. 회관문이 활짝 열리며 익숙하고 당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고모들, 방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수아였어요. 서울에서 의대 면접을 마치고 막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와 도착한 참이었죠. 단정한 코트 차림의 수아는 회관 안의 싸늘한 분위기와 두 시누이의 표정을 쓱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저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수아는 저를 닮아 굽히는 법이 없었고 상황 판단이 아주 빠르고 냉철한 아이였어요. 양반 피가 섞여서 제가 용이 됐다고요? 고모들, 양심이라는 게 아예 없으세요? 어머, 수아 왔니? 아이고, 우리 의사 선생님 오셨네. 어른들 대화하는데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저리 가서 밥이나 먹어. 끼어들 자리가 왜 아니에요? 제 축하잔치라면서요. 그리고 근본 없는 상것이라니. 고모들은 머리에 든 게 진짜 돈 빌려가는 재주밖에 없어요?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무리 의대 갔어도 어른한테. 큰 고모가 재작년에 다방 보증금 날려먹고 아빠한테 몰래 빌려간 5천만 원,
작은 고모가 작년에 위자료 물어준다고 빌려간 3천만 원. 그거 아빠 돈이 아니라 전부 우리 엄마가 마트에서 밤낮 없이 일해서 모은 적금 깬 거잖아요. 아빠는 자기 명의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빌려줘요? 수아의 입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튀어나오자 두 시누이의 얼굴이 일제히 사색이 되었어요. 시모도 당황해서 입을 쩍 벌렸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시누이에게 쏠렸죠. 동네 사람들도 몰랐던 시댁 집안의 부끄러운 채무관계가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어요. 뼈대에 있는 양반비 흐르는 고모들은 왜 근본 없는 상껏돈을 훔쳐가고 아직도 이자 한 푼 안 갚으세요? 상껏돈은 안 갚아도 되는 게 양반 법도인가요? 당장 내일 갚으세요. 안 그러면 고모들 명의로 된 통장들이랑 숨겨둔 패물들에 가압류 걸라고 엄마한테 제가 직접 서류 다 써드릴 테니까. 저 법이어도 공부할 거라서 법도 좀 알거든요. 수아 말이 맞네. 형님, 아가씨. 우리 수아 대학 등록금 내야 해서 현금이 좀 필요한데 내일까지 그 8천만 원 제 통장으로 꽂아주세요.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당장 법원 가서 지급 명령 신청할 테니까. 200만 원 삥땅 치신 어머님 돈까지 싹 다 합쳐서. 두 시누이는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큰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작은 시누이는 눈만 골리며 남편 민수의 눈치를 살폈죠. 시모는 분에 못 이겨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내리쳤지만 저와 수아의 완벽하고 논리적인 협공에 완전히 기가 눌려버린 상태였어요. 동네 사람들 앞이라 차마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죠.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애꿎은 뒷머리만 긁적이다가 담배를 찾아서 밖으로 쫓기듯 나갔어요. 자기가 중간에서 돈을 빼돌려 누나와 동생에게 준 사실이 들통났으니 변명할 거리도 없었을 거예요. 아주버니는 여전히 허허 웃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잔치상은 화려했지만 그 상을 둘러싼 시댁 사람들의 표정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시모는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눈치채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고 시누이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애꿎은 나물만 뒤적거렸어요. 저는 친정부모님을 회관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자리에 모시고 앉았어요. 수아는 겉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는 젓가락을 들어 갈비탕 고기를 발라 제 친정엄마 숟가락 위에 올려놓았죠. 할머니, 드세요. 이거 우리 엄마가 돈 낸 거니까 마음껏 드셔도 돼요. 우냐, 우리 강아지. 수아, 너도 얼른 먹어라. 아침부터 버스 타고 오느라 고생했다. 저희 네 식구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여유롭게 식사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슬금슬금 시댁 식구들을 자리를 피해 저희 쪽 테이블로 와서 수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죠. 시댁 식구들이 2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들의 견고한 양반 세계에 완벽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어요. 수아가 제 귓가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서류 준비는 완벽해. 이따가 타이밍 봐서 엎어버리자. 저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나긴 20년의 굴레를 끊어낼 시간이, 그들의 추악한 탐욕이 만들어낸 완벽한 파멸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이 마을회관에서 열린 얄팍한 잔치는 곧 그들의 가장 처참한 장례식장이 될 참이었으니까요. 저희 모녀가 이 완벽한 반격을 준비하기까지 지난 수개월 동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어요. 모든 사건의 발단은 작년 가을, 우리 총구석 동네에 돌기 시작한 신도시 및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소문 때문이었죠. 평생 남의 돈 뜯어먹고 허세 부리는 맛에 살던 시모와 두 시누이의 귀에 그 소문이 안 들어갈 리가 없었어요. 그들은 동네 어귀에 있는 황금 공인중개사를 제 집 드나들듯 하며 헛바람을 잔뜩 집어넣기 시작했죠.
시댁 집안이 대대로 가지고 있던 산이 하나 있었어요. 경사도 가파르고 돌이 많아서 묘자리로도 쓰기 힘든 그야말로 쓸모없는 맹지 중에 맹지였죠. 그런데 시모는 그 돌산이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로 개발될 거라는 기획부동산 업자의 뻔한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제가 마트 교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마트 앞 주차장에 시모가 택시를 타고 들이닥쳤어요. 다짜고짜 제 팔목을 낚아채더니 읍내에 있는 제1금융권 은행으로 끌고 가려고 했죠. 야, 너 얼른 신분증 꺼내. 지체할 시간 없다. 황금부동산 박 사장이 며칠 안으로 우리 조상 산 밑에 있는 땅들 다 사들여야 알박기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했어. 당장 대출 받아야 하니까 네 이름으로 보증 좀 서라. 지금 길바닥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놓으세요? 그리고 보증이요? 제가 미쳤습니까? 시댁 산 밑에 있는 땅을 사든 말든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네가 이 집안 귀신이 될 며느리인데 상관이 없어? 우리 산 개발돼서 수백억 보상받으면 다 너랑 민수 우리 수아 몫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융통성 없게 굴지 말고 빨리 따라와. 4명이 양옥집 담보로 10억 당기고 모자라는 건 네 이름으로 신용대출 좀 받으면 돼. 수백억 보상이요? 기획부동산 사기꾼들 혓바닥에 놀아나서 멀쩡한 집 담보 잡히는 것도 모자라 제 신용까지 끌어다 쓰시겠다고요? 꿈 깨세요. 저는 그 사기극에 10원 한 장 보탤 생각 없으니까 당장 손 놓으시죠? 독한 년? 시어미가 집안 일으키겠다는데 돕지를 못할 망정 초를 쳐? 네가 안 서주면 민수 직장 보증으로라도 받으면 된다. 마음대로 하세요. 남편이 농협직원 신분으로 불법 대출이나 사채 끌어다 쓰면 바로 감사실에 찌르고 이혼 서류 접수할 테니까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저는 길 한복판에서 최 여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제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해지자 이번에는 제 재산에 직접 손을 대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친정 부모님과 함께 일구던 300평 남짓한 작은 텃밭이 하나 있었어요. 명의는 온전히 제 앞으로 되어 있었죠. 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그 텃밭 주변 땅값도 들썩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한 달 전쯤 제가 평소보다 일찍 마트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온 집안이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안방 옷장문은 다 열려 있고 서랍은 바닥에 놔뒹굴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서 남편이 제 속옷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어요. 너 지금 내 서랍장 다 엎어놓고 뭐 하는 짓거리야? 도둑놈이야? 일찍 왔네? 아니, 너 옛날 통장 하나가 안 보여서 그거 찾느라고. 네 통장을 왜 내 속옷 밑바닥에서 찾아? 거짓말하지 마. 내 인감도장이랑 텃밭 등기권리증 찾는 거잖아. 너 눈치 빠른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너 그 텃밭 어차피 주말 농장으로밖에 안 쓰잖아. 이번 기회에 팔자. 엄마가 우리 조상상 근처 맹지 조금만 더 사두면 나중에 상가 딱지 10장은 나온대. 누나들도 다 대출 받아서 투자했어. 우리만 빠질 수 없잖아. 내 친정 부모님의 허리 휘어가며 일구시던 텃밭이야. 그걸 팔아서 네 엄마 투기하는데 갖다 바치라고? 미쳤어? 부부 사이에 네 땅 내 땅이 어딨어. 크게 한탕해서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사서 수아 의대 통학 평안하게 해주자니까. 나 가장으로서 진짜 큰맘 먹고 결정한 거야. 얼른 도장 줘. 가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나한테 지난 10년 동안 카드비 100만 원이라도 제때 준 적 있어?
네 월급은 허구할 날 술값에 네 누나들 카드값 막아주느라 다 날렸잖아. 내 인감에 손대는 순간 넌 절도죄로 경찰서 철장행이야? 야, 남편이 집안 좀 일으켜보겠다는데 마누라가 돼서 팍팍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진짜 재수없게? 등기증 어디다 숨겼어? 빨리 내놔! 민수가 눈을 부라리며 제 어깨를 밀치려고 했어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있던 수아가 거실로 나왔어요. 수아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녹음 버튼이 돌아가고 있었죠. 아빠, 지금 우리 엄마 물건 훔치려고 뒤진 것도 모자라서 물리력까지 쓰려는 거야? 이거 다 녹음됐어.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바로 112 누를 거야? 수아야, 그게 아니고 아빠가 다 너 잘 되라고 우리 가족 부자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네 엄마가 너무 꽉 막혀서 헛소리 하지 마. 아빠가 할머니랑 고모들한테 꼬드김 넘어가서 엄마 땅 팔아넘기려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제 큰고모랑 통화한 거 다 들었어. 엄마 땅 팔아서 큰고모 다방비 갚는데 1억 먼저 빼주기로 했다며? 뭐? 다방빚을 내 땅 팔아서 갚아줘? 아니야. 누나가 이자 쳐서 한 달 뒤에 바로 돌려준다고 해서 잠깐 빌려주기로 한 거야. 오해하지 마. 오해? 아빠,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 제232조의 2 사전자 기록 위조죄. 부부 사이라도 동의 없이 인감 훔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쓰면 바로 징역형이야. 콩밥 먹고 노역에서 쫓겨나고 싶어? 당장 안 나가? 수아의 논리적인 협박에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씩씩거리며 허공에 주먹질만 몇 번 하더니 결국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저는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짐들을 치며 이를 꽉 깨물었어요. 저 인간과 그 집구석의 탐욕은 이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상태였죠. 그날 이후 저는 제 모든 자산의 명의와 보안을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바꿨어요. 텃밭의 등기관리증은 은행 대여금고에 넣었고 인감도장은 지문인식 시스템이 있는 개인금고에 보관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수작은 남편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주말, 제가 마트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있을 때였어요. 초인종에 울려서 나가보니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은 채 서 있었어요. 저는 문을 반쯤만 열어두고 그들을 노려봤어요. 옳게 문 활짝 안 열어? 시누이들이 왔는데 문간에 세워둘 참이야? 볼일 있으면 여기서 말씀하세요. 집골이 엉망이라 드릴 수가 없네요. 참나 유세는. 언니, 솔직히 말할게. 오빠가 요즘 얼마나 기가 죽어 지내는지 알아? 언니가 텃밭 하나 쥐고 유세 떤다고. 부부끼리 너무 정 떨어지게 구는 거 아니야? 그거 똥값 실 때 얼른 우리 엄마한테 넘겨. 엄마가 시세보다 1,000만 원 더 얹어서 사주신댔어. 똥값인데 어머님은 왜 굳이 웃돈까지 줘가며 제 땅을 사시겠대요? 1,000만 원 더 얹어줄 돈 있으시면 두 분이 저한테 빌려가고 안 갚은 돈이나 먼저 갚으라고 하세요. 야, 어른이 가족끼리 잘 살아보자고 먼저 손을 내밀면 너 쭉 잡아야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우리 엄마 산 밑에 땅 조금만 더 사면 그 일대가 전부 우리 집안 땅 되는 거야. 나중에 신도시 들어서면 그게 다 얼마인 줄이나 알아? 신도시가 들어서든 우주 정거장에 들어서든 잘 아니고요. 제 텃밭은 제 부모님이 농사 지으실 거니까 팔 생각 초도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언니, 진짜 바보 아니야? 텃밭 등기증 꽁꽁 숨겨두면 뭐해. 오빠가 어제 동사무소 가서 언니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받으려다가 바꾸먹었대. 오빠도 어지간히 빡쳤나 본데 괜히 부부싸움 크게 만들지 말고 순순히 내놔.
오빠가 마음 먹고 위임장 위조로도 하면 옳게 딱 날아가는 건 순식간이야? 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 미친 인간이 기어이 대리 발급까지 시도했다는 사실을 신우의 입을 통해 확인하니 치가 떨렸죠. 위조요? 범죄 저지르려고 한 걸 지금 자랑이라고 떠벌리는 거예요? 제가 인감증명서 발급 알림 서비스 다 신청해놔서 남편이 동사무소 기웃거린 거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위임장 위조하는 순간 그 인간 쇠고랑 찰 테니까 두 분이 옆에서 범죄교사 그만하시고 당장 꺼지세요. 제가 문을 쾅 닫아버리자 밖에서 신호이들이 저 상것이 드디어 미쳤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길로 곧바로 수아를 불렀어요. 수아야, 이 집구석 인간들 더는 사람 취급할 필요가 없겠다. 네가 알아봐 준다던 그 군청 정보는 어떻게 됐어? 수아는 제 앞에 노트북을 열어 보였어요. 수아는 고3 수험생활 중에도 동네 이장아들이자 군청 지적과에서 일하는 친한 대학 선배를 통해 진짜 개발 도면과 도시계획 열람 공고를 은밀하게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내 예상이 정확하게 맞았어. 선배가 몰래 확인해준 열람 도면 떴어. 할머니랑 고모들이 영끌에서 사들인 그 돌산이랑 맹지들 있지? 거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여서 앞으로 50년 동안 건물 하나 못 올리는 완전한 개발 제한 구역으로 확정됐대. 기획부동산이 쳐놓은 완벽한 사기판에 그 인간들이 제발로 걸어 들어간 거야. 그럼 내 텃밭이랑 외할아버지가 농사 지으시는 그 척박한 밭들은? 엄마 텃밭이랑 외할아버지 밭이 바로 이번 신도시 개발의 핵심 상업지구 및 도로 보상구역 정중앙이야. 평당 보상가가 최소 수백 배는 뛸 거래. 국토부 최종 확정 고시가 내일 모레야. 저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지적도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이 산을 사들여 떼부자가 될 거라 착각하고 영끌 대출을 받았지만 사실 진짜 수백억대 벼락부자가 될 땅의 주인은 그들이 평생 소작농이라며 멸시하고 짓밟았던 저와 제 친정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수아야,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 예약해. 응? 벌써 예약이 났지. 엄마 인감이랑 외할아버지 서류 다 챙겨놨어. 그 길로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서류 작업을 완벽하게 마쳤어요. 친정 부모님의 모든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 조치했고 저와 남편의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남편이 제 재산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재산 분할 포기각서까지 깔끔하게 작성했죠. 수아는 남편이 과거에 저질렀던 불륜 증거, 횡령 증거들을 싹 다 모아서 USB에 담아 이혼 서류 봉투에 함께 넣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 모든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이 마을 회관잔치에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제 눈앞에는 자신들이 곧 파산할 줄도 모르고 돼지갈비를 뜯으며 동네 사람들에게 양반 행세를 하는 시모와 시누이들이 있어요. 제 돈을 훔쳐다 산 막걸리를 들이켜며 수아의 합격을 자기 공으로 돌리는 남편도 있고요. 수아가 제 옆구리를 살짝 찌르며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우리 모녀가 지난 수개월 동안 갈고 닦은 저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죠. 회관 안의 웃음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지금, 이제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시간이었어요. 잔치가 한창 절정에 달했을 때였어요. 기분이 잔뜩 고무된 시모가 마을회관 한 구석에 있던 노래방 기계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마이크 전원을 켜고 동네 사람들을 향해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오늘 우리 수아가 서울대 의대 간 것도 대단한 경사지만 사실 우리 양반 가문에 겹경사가 하나 더 터졌어.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동네 어르신들한테만 특별히 미리 공개하는 거니까 잘 들어. 아이고, 최 여사님. 소녀 의대 간 것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습니까? 로또라도 맞으셨습니까? 로또가 다 뭐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뒷산 알지? 그 일대가 싹 다 신도시로 개발된단다. 내가 발이 워낙 넓어서 국토부 고위직한테 직접 들은 아주 확실한 정보야. 우리 민수랑 딸년들 돈까지 싹 다 끌어모아서 그 밑에 땅까지 내가 다 사들였지.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다들 부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최 여사를 바라봤죠. 시모는 한껏 거들먹거리며 제 친정 부모님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거기다가 우리 사돈 어른들이 평생 부쳐먹던 그 똥밭 있지? 그거 우리 산이랑 바로 붙어 있잖아. 며느리 명의로 된 텃밭도 있고. 이참에 내가 사돈 내 밭이랑 우리 산이랑 합쳐서 그게 펜션 타운이나 하나 올릴까 해. 사돈 어른들도 이제 늙으셨는데 농사 그만 지으시고 펜션 청소나 관리 같은 거 맡아주시면 내가 월급 섭섭치 않게 챙겨드릴 테니까. 내친 김에 오늘 여기서 확 답을 주소. 마을 회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제 친정 부모님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리셨죠. 저는 헛웃음을 뱉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최 여사 앞으로 걸어가 그녀가 쥐고 있던 마이크를 낚아채듯 빼앗았어요. 술을 드셨으면 곱게 취하시지. 왜 남의 재산까지 본인 거라고 착각하고 헛소리를 하세요? 제 입에서 나온 아줌마라는 호칭에 회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최 여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죠. 너 지금 시어미한테 아줌마라고 했냐? 산것이 기어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엄마한테 아줌마라니. 동네 어르신들 다 계신 데서 가장 체면 깎아먹으려고 작정했어? 당장 무릎 꿇고 사과 못해? 남편이 주먹을 꽉 쥐고 제 앞으로 씩씩거리며 다가왔어요.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마이크를 든 채 또박또박 말했어요. 넌 네 엄마 사기 행각이나 말려. 내 부모님 땅이랑 내 텃밭을 뺏어서 펜션을 지어? 명의가 엄연히 내 이름, 내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네 엄마가 무슨 돈으로 무슨 권리로 펜션을 지어? 남의 재산 괄치하겠다고 동네방네 떠벌리는 게 자랑이야? 너희 집 구석은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어? 이게 진짜 입만 살아서. 부부 사이에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어? 집안 어른이 큰 뜻 품고 사업하시겠다는데 며느리년이 돕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네 인감도장 당장 안 내놔? 내놓으면 네가 저번처럼 내 인감 훔쳐서 텃밭 팔아치우고 네 누나들 빚 갚아주려고? 꿈 깨. 난 너희 같은 기생충들한테 10원 한 장 보탤 생각 없으니까. 그때 제 뒤에 조용히 앉아있던 수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수아는 자기 백팩 지퍼를 열더니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뚜벅뚜벅 걸어와 남편의 가슴팍을 향해 서류 봉투를 툭 던졌어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서류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어요. 가장 맨 위에 굵은 명조체로 적힌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 포기각서였어요. 수아야, 이게 다 뭐야? 이혼이라니?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글씨 못 읽어? 이혼 서류잖아. 재산 분할 포기각서는 아빠가 엄마한테 10원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고. 아이고, 맹랑한 기집애 좀 보소? 네가 감히 네 아빠한테 서류를 던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이혼 운운이야. 올케가 애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니까
애가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지. 언니 말이 맞아. 옳게 단단히 벼르고 왔나 본데 우리 오빠가 미쳤다고 도장을 찍어줘? 오빠, 저런 거 확 찢어버려. 어디서 감히 가장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수작이야? 시누이들이 옆에서 꾀꾀거렸지만 수아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수아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구두발로 툭 차서 민수 앞으로 밀어넣고는 자기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어요. 수아는 능숙하게 마을회관 노래방 기계 뒤쪽에 있는 외부 입력 단자에 태블릿 케이블을 연결했죠. 할머니, 고모들, 그리고 아빠. 입 다물고 저기 텔레비전 화면이나 똑바로 보세요. 마을회관 벽면에 붙어있던 대형 텔레비전 화면에 수아의 태블릿 화면이 그대로 띄워졌어요.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직인이 찍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년 땡땡호 공문이었어요. 오늘 오후에 확정 발표된 신도시 및 산업단지 지정 고시문이에요. 할머니가 국토부 고위직한테 들었다는 그 헛소리가 얼마나 처참한 사기극인지 제가 지금부터 브리핑해 드릴게요. 뭐? 사기극?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황금부동산 박 사장이 확실하다고 맹세한 땅이야. 그 황금부동산 박 사장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로 어제 저녁에 읍내 경찰서에 긴급 체포됐어요. 뉴스도 안 보세요? 수아의 말에 최 여사와 민수, 두 시누이의 얼굴이 일제히 하얗게 질렸어요. 회관 안에 동네 사람들도 술이 꽉 되는 듯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수아는 태블릿 화면을 넘겨 거대한 지적도를 띄웠어요.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구역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 지도였죠. 할머니가 떼보자 될 거라고 영끌에서 사들인 그 조상산이랑 맹지들, 여기 지도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구역 보이시죠? 거긴 우리 동네 지도로 치면 딱 최호산의 돌산 그쪽인데. 맞아요, 이장님. 할머니, 이 파란색 구역의 정확한 법적 명칭이 뭔지 아세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가에서 묶어버린 땅이라고요. 앞으로 50년 동안은 가건물 하나, 비닐하우스 하나 마음대로 못 올리는 완벽한 개발 제한 구역으로 확정됐어요. 그럴 리가 없어. 박 사장이 분명히 거기가 신도시 들어가는 핵심 도로가 뚫릴 자리라고 했단 말이야. 내 다방 보증금 5천만 원 다 들어갔어. 나도 대출 당겨서 3천만 원 투자했는데? 오빠, 이거 진짜야? 오빠가 농협지정장도 투자는 확실한 정보라고 나보고 대출 받으라고 했잖아. 아니야. 수아가 뭘 잘못 본 걸 거야.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 같은 거잖아. 수아야, 그 화면 빨리 꺼. 가짜뉴스? 아빠 농협 다니잖아.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토지 이용 계획 항의 당장 떼봐.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지. 지금 폰으로 정부24 들어가서 확인해봐. 수아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몇 번 화면을 넘기던 민수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어요. 묶였어. 보전지역으로 완전히 묶였어. 개발 취소래. 남편의 그 한마디에 시모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어요. 두 시누이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노려보며 패닉에 빠졌죠. 할머니, 양업집담보로 10억 받으셨죠? 고모들 대출 8천에 아빠가 엄마 속이고 몰래 받은 신용대출까지. 이제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넘을 텐데 그 맹지를 평당 100만 원씩이나 주고 사셨으니 이제 평생 빚잔치 하시겠네요?
양반 가문 체면에 파산 신청은 안 하실 거죠? 절망하기엔 아직 일러요. 브리핑 아직 안 끝났거든요. 지도 다시 보세요. 수아가 화면의 붉은색 구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확대했어요. 파란색 구역 앞에 이 새빨간 구역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중심 상업지구 및 주거 복합 핵심 구역이에요. 신도시의 가장 노른자의 땅이죠. 이 땅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치면 우리 동네 초입에 있는 과수원이랑 그 밑에 밭들 아니요? 저거 다 지은이 친정아버지가 농사 짓던 땅인데? 정확해요, 이장님. 할머니가 똥밭이라고 무시했던 외할아버지 밭 1000평, 그리고 엄마 명의로 된 300평짜리 텃밭. 전부 다 중심 상업지구 정중앙에 포함됐어요. 내일 모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팀 내려와서 탁상 감정 들어갈 텐데 최소 평당 1000만 원 이상 부를 거래요. 회관하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어요. 평당 2천만 원이면 대충 계산해도 130억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으니까요. 130억? 지연아, 아가, 그게 정말이냐? 사돈 어른 땅이 130억 부상을 받는다고? 최 여사는 조금 전까지 저를 상것이라 부르며 패악질을 부리던 것도 까맣게 잊은 채 바닥을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어요. 지연아,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늙은이가 눈이 어두워서 사기꾼 놈한테 속아 넘어갔어.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 네가 사돈 어른한테 말씀 좀 잘 드려서 우리 빚 좀 갚아다오. 네 텃밭 보상금 나오는 걸로 우리 집 담보대출만 좀 막아주면 내가 앞으로 평생 네 부모님 업고 다닐게. 오케이, 나도 좀 살려줘. 나 진짜 다방 보증금 날리면 당장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해. 우리 가족이잖아. 수아 고모잖아. 저는 최 여사의 손을 구둣발로 매몰차게 떨쳐냈어요. 며느리? 가족? 방금 전까지 내 부모님 전부 치는 기계 취급하고 인건비 200만 원 삥땅 친 노인네가 누군데요? 양반 피 안 섞인 상꽃돈은 더러워서 못 받으실 텐데 어쩌나? 지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이혼이라니 절대 안 돼. 다 농협단이잖아. 보상금 나오면 내가 VIP 전담팀에 맡겨서 이자 불려줄게. 우리 다 같이 서울 가서 번듯하게 살자. 내가 앞으로 수아한테 진짜 잘할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뻗는 순간 수아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태블릿 화면을 넘겨 마지막 파일을 열었죠. 제 인감 도장을 위조하려다 실패한 동사무소 CCTV 캡처 화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빠, 여기서 혓바닥 더 길게 놀리면 이 증거 자료들 내일 아침에 바로 경찰서랑 농협 감사실로 팩스 보낼 거야? 사문서 위조 미수? 형량 꽤 세게 나올 텐데? 감옥에서 살래? 아니면 조용히 이혼 서류 도장 찍고 남남으로 살래? 남편은 화면에 뜬 자신의 범죄 증거를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요.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들 앞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할머니, 고모들, 우리 집 상것들은 이제 수백억 보상받고 강남으로 뜹니다. 뼈대 있는 양반 집안답게 그 쓸모없는 돌산 껴안고 평생 빚잔치나 하면서 품위 있게 사세요. 돈 떨어졌다고 우리 엄마 찾아오면 그날로 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해 버릴 거니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저는 서류 봉투 옆에 남편의 만년필을 툭 던져주었어요. 도장 찍어. 내일까지 법원 앞에 안 나타나면 넌 내일 저녁을 유치장에서 먹게 될 거야. 그렇게 얼어붙은 그들을 뒤로 한 채 저와 수아는 부모님을 모시고 당당하게 마을회관을 걸어 나왔어요.
시원한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어요. 20년 묵은 채증이 단숨에 씻겨내려가는 완벽한 기분이었죠. 저 회관 안에 남겨진 인간들은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불에서 평생을 타들어갈 테니까요. 마을 회관을 빠져나온 바로 다음날 아침. 저는 수아와 함께 곧장 가정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원 입구에는 벌써부터 남편이 초췌한 몰골로 서성이고 있었죠. 어젯밤 마을 회관에서 입고 있던 구겨진 셔츠 차림 그대로였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담배만 피워댄 건지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지연아, 수아야, 내가 어제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다. 우리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평생을 바쳤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을 버려. 평생을 바쳐? 네가 나한테 바친 건 네 누나들 카드값 청구서랑 네 엄마의 끝없는 폐악질밖에 없었어. 도장이나 얼른 꺼내. 내 시간 뺏지 말고. 야, 또 갑자기 돈벼락 맞았다고 남편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 그거 법정 가면 네가 유책 배우자야. 내가 너 무일푼으로 만들 수도 있어? 내가 농협 지점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다 내조의 공으로 들어가서 내 목도 절반은 나온대. 좋게 좋게 말할 때 내 목 챙겨줘. 그 알량한 지식으로 끝까지 협박을 시도하는 남편 놈을 보며 저는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수아가 차가운 얼굴로 자기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남편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어요. 아빠, 유책 배우자? 농협 지점장한테 물어봤어? 그럼 그 지점장한테 이것도 같이 물어보지 그랬어. 아빠가 지난 3년 동안 회사 공금에서 몰래 빼돌려서 큰 고모 다방비 갚아주고 작은 고모 위자료 대준대요. 총 1억 2천만 원이더라? 내가 이거 어젯밤에 싹 다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어놨어. 수아야, 그건 내가 방금 채워넣으려고. 못 채워넣었잖아. 아빠가 영끌에서 산 그 맹지는 어차피 팔리지도 않을 테니까 평생 못 갚겠네. 내가 이 파일 농협감사실이랑 금융감독원에 지금 당장 전송할까? 아니면 아빠가 조용히 저기 들어가서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래? 아빠가 징역 살고 나오면 나 의사 면허 따고 병원 차릴 때 내 앞길에 범죄자 꼬리표 붙을 텐데 난 그거 절대 용납 못해. 들었지? 내 딸 앞길 막는 쓰레기는 치워버리는 게 내 역할이야. 서류 봉투에 네가 쓴 재산분할 포기각서랑 친권 양육권 포기각서 다 들어있어. 넌 내 재산에 15난장 권리 없고 앞으로 수아빠 행세할 권리도 없어. 당장 들어가. 이혼 절차가 일사천리로 끝난 후 우리 가족의 보상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파견된 보상팀과 탁상 감정을 마친 결과 친정아버지가 농사짓던 1000평의 밭과 제 명의의 300평 텃밭은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와 핵심 교차로 부지로 지정되어 평당 1000만 원이라는 경이로운 보상가를 판정받았어요. 세금을 제하고도 무려 130억 원이 훌쩍 넘는 현금이 저희 가족의 계좌로 들어오게 된 거죠. 반면 며칠 뒤 시댁의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불로 변해 있었어요. 제가 짐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읍내마트에 들렀다 오는 길이었어요. 최 여사의 2층 양옥집 대문 앞이 시끌벅적하더군요. 차를 잠시 세우고 창문을 내려보니 붉은색 가압류 딱지를 든 법원 집행관들과 은행 직원들이 대문을 막 나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죠. 엄마 그 황금 부동산 사기꾼 놈 말만 믿고 무조건 사라고 했잖아. 내 다방 보증금 5천만 원 당장 내놔. 나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언니만 돈 날렸어? 나는 사채까지 끌어다 썼단 말이야. 이자만 한 달에 500이야. 엄마가 나중에 수백억 보상받으면 내 빚 갚아주고 벤츠 뽑아준다며. 이 노인네야, 내 돈 내놓으라고. 두 시누이가 최 여사의 양팔을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며 악을 쓰고 있었어요. 머리채를 쥐어뜯고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꼴이 시정자배들보다 더 천박해 보였죠. 짐승만도 못한 년들아. 이거 너 알아? 나도 10억 대출 받은 거 이자 못 내서 오늘 집구석에 빨간 딱지 붙었어. 지연이 그 독한 년이 이혼만 안 했어도 내 빚 다 갚아줬을 텐데 너희가 평소에 그년한테 못 쓸지만 하니까 이 사탈이 난 거 아니냐. 다 너희 년들 때문이야.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파멸해놓고 끝까지 남탓만 하며 서로를 물어뜯는 꼴을 보니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저는 그 아수라장을 구경하다가 조용히 차 창문을 올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드디어 며칠 뒤 서울로 떠나는 날이 밝았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쓰실 짐과 제 짐을 실은 대형 포장이사 트럭이 먼저 출발했고 저와 수아 그리고 부모님은 은행 VIP 전담팀에서 특별히 보내준 최고급 리무진 밴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담 너머로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골목 저편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세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최 여사와 두 시누이였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20년간 기름기가 좔좔 흐르던 최 여사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명품 옷만 밝히던 시누이들은 며칠은 안 빤 것 같은 꾀죄죄한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남편 민수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감옥에 갈까봐 진짜로 숨어버린 모양이었죠. 지연아, 아니 사모님. 최 여사가 제 발밑으로 기어오더니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려 제 구두코를 붙잡았어요. 두 시누이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죠.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눈이 삐어서 부처님 같은 며느리를 못 알아봤어. 사모님, 제발 우리 민수 빚만이라도 좀 갚아주소. 우리 민수가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산속에 숨어 있어. 그놈 죽으면 수아도 아빠 없는 자식 되는 거 아니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소. 올케 우리 진짜 굶어 죽게 생겼어. 찜질방 갈 돈도 없어서 어젯밤에 마을회관 처마 밑에서 잤어. 옛날 정을 생각해서 밥값이라도 좀 적선해줘. 그들의 처참한 몰골을 내려다보며 전 단 한치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난 20년간 제 부모님이 흘린 피눈물과 제가 겪었던 모멸감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비키세요. 제 구두에 댁들 그 더러운 흙 묻습니다. 제가 차갑게 구두를 빼내자 수아가 벤의 차창을 지잉 하고 내렸어요. 수아는 선글라스를 낀 채 그들을 아주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봤어요. 할머니, 고모들, 내 대학병원 찾아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난 우리 엄마랑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주치하기도 바빠서 산것들 진료할 시간 없으니까. 아빠 산속에 숨어 있다고요? 경찰에 실종 신고나 하세요. 사기꾼한테 적선할 돈은 없으니까 비키세요. 수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최 여사의 얼굴을 향해 툭 던졌어요. 지폐가 팔랑거리며 흙바닥에 떨어졌죠. 아줌마, 그 알량한 양반뼈대 어디 돌산이나 뜯어먹으면서 평생 잘 지켜보세요. 이 돈으로 막걸리나 한 병 사서 동네 잔치 또 하시든가. 저는 미련 없이 리무진 밴의 문을 닫았어요. 밴이 부드럽게 출발하자 뒤에서 최 여사와 시누이들이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 한 장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짐승처럼 엉겨붙어 싸우는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양반 타령을 하던 자들의 가장 처참하고 천박한 최후였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그렇게 맑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뒷좌석에 앉은 친정 부모님은 넓고 푹신한 시트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계셨고, 수아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현재 저희 가족은 서울 강남의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사들인 번듯한 상가 건물 꼭대기층에 거주하시며 건물 관리인들의 깍듯한 인사를 받으며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고 계시죠. 수아는 서울대 의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수석을 다투고 있고, 저는 지난 20년간 못 누렸던 자유와 여유를 만끽하며 저만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가끔 수아와 함께 한강 야경을 내려다보며 샴페인을 마실 때면 그 총구석에서 저희를 멸시하던 자들의 얼굴이 떠오르곤 해요. 하지만 그 기억은 더 이상 분노나 상처가 아니에요. 그저 저희 모녀가 얼마나 완벽하고 우아하게 판을 엎어버렸는지 증명하는 아주 통쾌한 승리의 전리품일 뿐이죠. 밑바닥 소장농 취급을 받던 저희 상껏들의 화려한 반란은 그렇게 완벽하고 눈부신 해피엔딩으로 완성되었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